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GPA라는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유명세를 타게 된 로버트 노비 막스의 다음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논문 이름은 퀄리티 인베스팅, 우량주 투자라는 논문이죠. 여기서 이 양반이 뭐를 했냐 하면은, 투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7개 전략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전략 중에서 어떤 전략이 수익이 가장 많은지 분석을 했습니다. 네, 7개 우량주 전략을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 물론 7개 전략은 본인이 만든 GPA, 그리고 고 GPA, 저 PBR 전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전략이 7개 중에서 가장 우수할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죠. 그죠? 어쨌든 간에 저는 7개를 비교하는 작업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활용도는 뭐 5점은 못 줍니다. 왜냐하면 요 7개 전략 중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전략들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 자체는 뭐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자, 일단 전략 7개를 설명해 드려야죠. 첫 번째 전략은 그레이엄 우량주 전략입니다. 그레이엄은 다 아시다시피 가치 투자를 만든 신기한 사나이이고 워렌 버핏의 선생이었죠. 이 양반은 어떻게 우량주를 정의를 했냐 하면은 일단 유동 비율이 2가 넘어야 된다. 유동 비율은 기업의 안정성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지표이고요. 그리고 유동 순자산이 장기 부채보다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이엄은 경제 공황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표는 안정성 지표이고요. 그리고 기업은 10년 연속 흑자여야 한다라고 그레이엄이 말을 했고, 그리고 10년 연속 배당을 줬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순이익이 10년 전보다 최소한 3분의 1은 올라야 한다라고 그레이엄이 우량주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1점을 줄 수가 있고요. 맥시멈 5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피어트러스키 F스코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엄은 요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전략. 그랜트럼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전략인데요. 이 양반은 ROE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고, 부채 비율이 낮으면은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수익이 변동성이 적으면 좋다. 그러니까 수익이 고르게 나는 기업이 우량주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 요 세 개 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평균 순위가 높은 기업이 진정한 우량주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MSCI, 그러니까 머겐 스탠리가 사실 지수 상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데 MSCI에서 우량주 지수를 만들 때 주로 이제 요 세 개 지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략,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인데요. 그린블라트란 아저씨가 아마 요 7개 전략 만드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버셨던 분일 겁니다. 이 양반이 해치펀드를 운영해가지고 연평균 거의 40%를 번 그런 괴물이거든요. 이 양반도 돈만 많이 벌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 베스트셀러를 쓰고 싶어 해가지고 거의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초보적인 책을 썼습니다.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인데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양반은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이라는 지표를 만드는데요. 요거는 영업이익을 유형 자산으로 나눈 이제 그런 지표입니다. 여기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수익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린블레트가 아주 훌륭한 우량주 지표라라고 말하는 그 지표이고요. 전략사 슬론이라는 아저씨가 1996년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 양반 말은 영업 현금 흐름을 순이익에서 빼고 이제 그거를 총 자산으로 나눈 요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 수익이 높더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업 현금 흐름은 정말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런 돈을 대표하고 순이익은 주가 조작, 그러니까 회계 조작 같은 거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대충 맞춘다. 요거를 지난번 동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질은 순이익보다 높다. 고로 차이가 많이 나고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높은 기업은 훌륭한 기업이다. 라고 해가지고 슬론이 이런 지표를 만들었고요. 그렇지. 다섯 번째 전략은 피어트러스키 F 스코어입니다. 동영상 24번, 25번을 보시면 잘 나오는데 수익성, 안정성, 효율성 그 9개의 지표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순이익이 0 이상이냐 아니냐.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은 다 yes랑 no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yes가 많으면 많을수록 F 스코어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영상 24, 25 참조. 자, 그리고 전략 6번은 방어형 주식이라는 전략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베타가 낮고 변동성이 낮은, 한마디로 덜 움직이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어딘가 어떤 동영상에서 변동성이 적은 주식이 훌륭한 주식이다라고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것 관련해서도 수많은 지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전략은 당연히 로비 마크스가 만든 그 GPA 전략이겠죠. GPA는 매출 총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지표이고 바로 전 영상 27번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자, 두둥둥둥둥. 그럼 배틀이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전략 7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전략마다 모든 주식을 순위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30%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은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하고 보는 거고요. 그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데 그 맨 위에 book to price 한마디로 그냥 PBR로 소팅한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마디로 PBR가 가장 낮은 그 30%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개 주식이 2,000개가 있다 하면은 PBR가 가장 낮은 6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초과 수익이 8.7% 나왔다라고 합니다. 1963년부터 2012년까지 50년 기간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 50년 동안에 그 무형 수익이 뭐 한 4% 정도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총 이 저 PBR 전략의 수익은 4 플러스 8.7, 그러니까 뭐 12에서 13% 복리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7개 전략 중에서 이 단순 저 PBR 전략을 이긴 전략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았던 놈이 무엇인가? 당연히 GPA였습니다. 7.1% 초과 수익을 달성을 했었죠. 예, 그 나머지 6개 전략들의 수익은 그보다 좀 떨어지고 보통 이제 초과 수익이 5에서 6%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 지수보다도 월등히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그냥 그 우량주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저 PBR 주식 내에서 우량주 전략을 쓰면은 위력적이다라고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대형주이고요. 1963년부터 2012년 50년 그 데이터입니다. 자, 맨 위에 보면은 traditional value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게 미국 대형주에 그냥 저 PBR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 먹을 수 있는 수익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무이연 수익 플러스 7.5%. 그러니까 뭐 한 복리 11에서 12%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능가한 그 전략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매직 포뮬라, 그린블레트가 만든 마법 공식인데요. 한마디로 그 ROIC라는 지표가 높고 PBR가 낮은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은 그 초과 수익이 연 8.15%, 그냥 저 PBR 주식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비슷하게 F 스코어가 높고 그리고 PBR가 낮은 주식에 투자를 했어도 그냥 저 PBR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좀 더 높았고요. 당연히 여기서 가장 훌륭한 전략은 GP가 높고 PBR가 낮은데 투자하는 Profitable Value 전략이었습니다. 초과 수익이 9.2%까지 향상을 하네요. 자, 소형주는 어땠을까요? 소형주를 보면은 그냥 단순 무식한 저 PBR 전략의 수익도 꽤 높았습니다. 초과 수익이 11.7%, 그러면은 복리 한 15%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그 두 개의 전략이 이 그냥 단순 무식한 저 PBR 전략을 이겼는데 첫 번째 전략이 그레이엄 밸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이엄이 조금 전에 그 5개 포인트를 제시를 했는데 그 5개 포인트가 우수하고 PBR가 낮은 그런 주식을 사는 게 그레이엄 밸류가 되겠고, 그리고 또 당연히 GPA가 높고 PBR가 낮은 이제 그런 소형주에 투자하는 전략이 당연히 그냥 단순 무식한 저 PBR 전략을 능가했습니다. 자, 오늘 많은 거를 배웠죠. 아,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다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이게 대형주인데 그 파란 선이 당연히 무엇이냐, 저 PBR 고 GPA 전략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뒤지는 초록색 선이
선이 바로 마법 공식, 그러니까 PBR가 낮고 ROIC가 높은 주식이고요. 그 밑에 빨간색은 그냥 저 PBR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점선은 그냥 대형주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맨 밑에 분홍색은 그 무위험 수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MDD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 MDD가 아니고 주가 지수와 비교한 MDD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히 2000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전략이 MDD가 높아지는데 그때는 한마디로 주가 지수보다 우리들의 전략이 매우 수익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2000년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1970년대 중반에도 그런 때가 있었고 19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일곱 개 전략은 대체로는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높기는 하나 그렇지 않을 때도 군데군데 온다. 한마디로 뭐 5년에서 10년에 한 번은 이 전략들이 꽝이 때 갖고 온다라는 거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소형주를 보면은 네, 뭐 다 비슷한 그림이고요. 역시 여기도 2000년대에 우리의 전략들이 그냥 소형주 지수보다 훨씬 더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IT 버블이 있어가지고 별 이상한 개잡주들이 5배, 10배, 100배 올라가가지고 우리의 장기적으로 잘 통하는 요 전략들이 일시적으로 안 먹힌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면요. 자, 이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구신가? 바로 이 GP의 아버지, 노비 마크스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GPA라는 전략이 특히 저 PBR 주식이랑 합치면은 우수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뭐 당연히 남들 전략 홍보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썼겠습니까? 이 양반이 시간을 투입을 해가지고 당연히 지 전략, 저 PBR을 고 GPA 전략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열심히 쓰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사실 뭐 이 전략이 다른 전략들과 비교해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높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법 공식이나 F 스코어 이런 것도 보면은 나쁘지 않네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사실 나머지 6개 전략도 다 뭐 쓸만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레이엄 같은 아저씨는 50년 그거보다 훨씬 전에 이 전략을 만드셨는데 이게 특히 미국 소형주에서는 아직도 먹힌다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직도 그 전략을 썼으면은 최근 50년 동안에 복리 15%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GPA가 진정한 위너인가? 특히 GPA 플러스 저 PBR 이게 최고의 전략인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 논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유명한 7개 전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배우셨고 그리고 그 7개 전략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가? 그거를 자세히 분석하면은 요런 거를 이런 요소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우량주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우리의 투자 수익을 결국은 높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 전략에 들어가는 요소를 자세히 분석하면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따와가지고 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것들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전략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